안녕하세요. 샤론코치입니다. 네, 오늘 인스타 라방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오늘은 김미덕 원장님과 함께 우리 영어 이야기 나눌 겁니다. 제가 비디오 오디오 체크해야 돼서 10분 전에 오픈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오디오 상태가 괜찮은지 저에게 알려주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토요일이에요. 네, 더웠다 추웠다 해요. 저녁에는 조금 쌀쌀하더라고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상태 좋아요. 다행이네요. 네. 오늘 집이에요. 제 공부하는 책상이고요. 오늘은 우리 김미덕 원장님이 대구에서 조금 있다가 들어오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저랑 같이 요즘 우리 영어 교육의 방향이 조금 너무 과한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피부가 좋아 보이는 거는요, 조명 탓이에요. 저 사실 오늘 거의 맨 얼굴이거든요. 네, 조명이 좋아요. 조명이. 네, 그래서 그래요. 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제가 추석 연휴 때 여러분에게 서프라이즈로 한번 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그게 오늘이 되네요. 그리고 사실 요즘은 10월 강의 녹화하느냐고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강의가 너무 양이 많아서 네. 그래서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그냥 립그로스 하나 발랐어요. 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여러분들도 추석 때 정신 없었고 또 끝나고 나니까 또 정신 없고 그렇죠.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저 오늘 양재천 갔는데 양홍심님 양재천 왔어요? 저 왔는데 오늘 갔었어요. 오늘은 코스모스가 피었고요. 보라색 강아지풀 같은 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양재천 보고 되게 맛있는 만두집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두국, 남편은 비빔막국수. 그렇게 저녁을 먹고 들어올 때 사실은 잊어버렸어요. 오늘 라이브가 있는 거를. 그리고 가서 쉬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0시 라이브가 저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니구나. 내가 오늘 할 일이 있구나. 그래서 또 이렇게 또 준비하고 있었죠. 네. 우리 희덕 원장님 들어오시면 여러분과 같이 할게요. 네. 코치님 신규 강의 다 들어보고 싶어요. 결정장애. 이번에 강의가 5개 오픈했죠. 그래서 국어, 수학은 우리 초등부터 어떻게 로드맵 정도로 준비해야 될지 녹화 다 했어요. 강의 참 좋아요.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샬롯 영어 이주연 쌤이 이제 유아 실전 영어라 그래서 아마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 그런 내용 만들었고 학군과 부동산, 그 다음에 메이크머니, 여성의 창업과 창직 또 이런 얘기 또 만들었죠. 사실 강의를 새로 기획하는 거는 쉽지는 않는데 우리 주연쌤이 나한테 그냥 기프티드라고 타고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불쑥불쑥 이거 한번 해볼래? 이거 기획할까? 그러면 또 우리 선생님들이 또 뚝딱 또 만들어 오세요. 그래서 저희가 또 이렇게 재미있게 진행을 하죠. 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어서 들어오세요. 네. 코치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디다 입장료를 낼까요? 오늘 입장료가 없지 않나요? 어차피 여러분들 팔로우 다 하셨죠? 아, 좋아요 누르는 거 있나? 나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사실은 하면서 다 배워서 해요. 배워서. 네. 오늘도 우리 주연쌤에게 기본적으로 제 인스타가 그 커머셜 광고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근데 오늘 배워서 오늘 한번 해봤어요. 시험적으로. 제가 정말 광고 하나도 안 하고 여러분하고 만나잖아요. 유튜브도 뭐 멤버십도 없고 또 뭐 슈퍼챗 이런 것도 받지 않고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한번 배워서 해봤어요. 네. 구몬 강의 어제 좋았죠? 어제 구몬이 2,000분 넘게 들어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구몬 강의 어제 좋았어요. 꼬꼬송송님이시네요. 아이디가. 네, 구몬 라방에서 만나니까 참 좋았고, 제가 사실 그게 90분 강의예요. 그런데 듣는 사람들은 너무 빨리 지나간다고. 유료 강의급 맞아요. 그리고 또 새로운 내용도 많이 추가해서 알려드렸죠. 그래서 반응이 참 좋았어요. 저도 되게 흐뭇했어요. 그래서 구몬에서 그 강연료 받는 거는 그 어제 입은 원피스 있죠. 예, 그거로 땡칩니다. 어제 옷 예뻤죠? 네. 예뻤죠? 네. 강의 또 들으신 분 많구나. 예. 은주님도 들으셨네. 은주 1747님도 들었고, 네. 에드파파님 오실 거예요. 초고는 아니에요. 그냥 전체적인 영어 얘기를 해서, 예, 오늘 뭐 꼭, 유아행위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복습을 다 못했는데 라이브 방송이 있어요. 그러면 내일까지 복습이잖아요. 그렇죠? 네. 보보님이 외고 보내는 딸 꼭 컨설팅은 받아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등급이 되면 1단계는 패스할 거예요. 그런데 2단계에서 자기소개서하고 면접은 한번 그래도 도움을 받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코치님 재능 강의도 한번 해주세요. 재능이 뭐야? 이거는 재능에서 저를 섭외해야 돼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재능 수학이나 이 업체에서 저를 초대해야 되는 거예요. 네. 메이님, 네. 구문학습지 안에서 못 보셨다고? 그러셨구나. 지성님이신가? 지숙이겠죠? 예. 저도 어제 구몬 강의 정말 잘 봤어요. 남편도 어제 저녁에 보라고 했어요. 그랬어요? 예, 좋았죠. 오늘이 또, 제가 옆에 지금 아이패드를 놓고, 예, 보고 있어요. 예. 학군지 좋은 옆 동네를 이사를 알아보고 있는데, 코치님 생각이 났다. 참 이사 고민 많이 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10월에 어떤 거 오픈할 거냐면요. 지금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그 샤론 코치 상담방이라 그래서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는 건데, 직접 게스트가 출연해도 되고요. 아니면 좀 사연을 적으셔서 보내셔도 되고, 그래서 샤론 코치 상담방 샤방샤방. 예, 그래서 조금 깊게, 예, 제가 사실 그 유료 컨설팅 하잖아요. 상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로 아주 급한 일 아니면 제가 접수를 안 받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여러분에게 또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네. 어서 들어오세요. 어제 원피스, 그게 화면보다 실제가 더 예뻐요. 근데 화면에서는 조금 잘 안 나와가지고. 국어 강의, 좋죠. 예, 좋았죠. 네. 어서 들어오세요. 네. 모자랑 안경이랑, 모자 이거는요, 사실 여기 이렇게 끈이 있는 거예요. 끈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잘라버렸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냥 번거지로 쓰고 있습니다. 번거지로.
구몬쌤이 이번 강의 안 가르쳐 줬어요. 글쎄요, 제가 거의 시스템을 잘 몰라서 라이브로만 볼 수 있는지 제 방이 걸려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유료여도 상담반 꼭 참여하고 싶어요. 맞아요. 거의 유료급으로 해드릴 거예요. 유료급으로. 그런데 만일에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옆에서 컨설팅을 하고, 만일에 그게 안 되는 분들은 그 유튜브가 원래 그 이원 방송도 되는데 그게 뭐 프로그램도 깔아야 되고 좀 복잡해요. 그래서 그렇게는 좀 못할 것 같고, 여하튼 제가 연구를 좀 할게요. 연구를 해서 샤론 코치 상담방 샤방샤방 괜찮죠? 그냥 뭐 기억에 딱 남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남편이 아까 양재천 걸으면서 샤론 코치 상담방 샤방샤방 어때 했더니 달란달란으로 바꾸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아이디어 내지 말라고. 아이디어 내지 말라고. 아이디어 거부했어요. 자, 오늘은 이거는 제가 이거 참 여러 번 공부해 드리고 싶은데 물건이 없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요. 요렇게 이제 이 뿌띠 스카프에 여기 이 술 있죠. 예. 이거 이름 있죠. 이거 이름 뭐지? 나 이름 잊어버렸다. 요렇게 낀 거예요. 껴서 뒤에는 이제 묶었어요. 그래서 요것만 딱 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것만 사서 이거 이름 뭐예요? 이름 알려주세요. 이름. 이거 이름 뭐지? 이거 뭐라 그러더라? 나 잊어버렸다. 그래서 되게 편해요. 제가 이거를 깔별로 테슬 맞아. 테슬이다. 장식이라 뜻이지. 이런 왜 원래 테슬은 커튼에 이런 거 하는 거잖아. 그쵸? 이게 가죽 테슬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그냥 사서 여기다 껴서 링이에요. 그래서 되게 편해요. 약간 타이 같고 제가 아주 심플한 원피스를 입었어요. 그럴 때 이렇게 하나씩 딱 하면 괜찮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요것만 선물로 드릴 거예요. 요거. 요 디자인은 아니지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트윌리 스카프라고 하고 또 뿌띠 스카프라고 하죠. 예, 그거를 드릴 거예요. 우리 원장님이 원장님 오셨네요. 네. 원장님 오셨네. 지금 네, 이제 이분이 됐구나. 네, 우리 제가 원장님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장님하고 우리 영어 이야기. 어서 오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제가 10분 먼저 열었어요. 네네네. 괜찮습니다. 10분 열어서 세팅하고 또 우리 패밀리들하고 인사들 좀 하고 그랬어요. 잠깐만요. 제가 조금 만질게요. 괜찮죠? 이 정도면. 네네. 네. 원장님 주신 이메일 확인했어요. 예, 먼저 우리 네네네.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에디파파 김희덕 원장입니다. 자, 이거 봐서도 되겠네요. 소리가 울리거나 그렇지는 않죠? 네, 나쁘지 않아요. 네네. 네, 잠깐만요. 저도 요거 조금만 네, 조명을 조금만 돌려서 네. 너무 밝은 것 좀 같아요. 해보세요. 멋진 얼굴로 보여주세요. 네네네. 여기 좋을 것 같네요. 어, 아까 너무 밝아가지고. 음, 네네. 네, 괜찮아요. 준비됐습니다. 네네. 네, 네, 네. 다시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에디파파 김희덕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네. 라이크 어건 김희덕 원장님이시고요. 네. 네네. 아이디는 에듀파파79, 네. EDUPAPA79. 그래서 여러분 인스타 통해서 우리 원장님이 아침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루틴하게 하루하루 보내는지 알 수도 있고, 또 원장님의 영어 팁을 또 많이 올려주시죠. 네네. 이제 아이들이 많이 성장했죠. 그렇죠. 이제는 이제 7세, 6세니까 네. 첫째는 내년에 이제 초등학교 가고요. 음,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그냥 그 대구에 있는 초등학교 보내나요? 네네. 일단은 그 대구에 사립초도 일단 내보기는 할 것 같은데, 네. 사립초도 원서 일단은 뭐 써봐요. 동네에서 사립까지, 네, 네. 그렇습니다. 네네네네네. 뭐, 사립이야, 뭐, 추첨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뽑기니까 네. 뽑기만 잘 되면. 근데 음, 제가 유치원 때도 뽑기 잘해서 어려운 유치원 잘 들어왔기 때문에 뽑기는 문제 없지 않을까. 그럼 사립초 보내고 싶으신 거구나. 일단은 네 사립초 한번 해보고 근데 네. 특히 저학년 때는 사립초나 일반초나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둘 다
네,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서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저는 사립초는 안 보내고 그냥 동네에 있는 초등학교 보냈었어요. 예. 네네네. 근데 이제 장점은 동네 친구를 많이 사귄다는 거. 그렇죠. 예. 단점은 초등학교 동창이 거의 없다는 거. 음, 결속력은 떨어져요, 확실히. 네네네. 맞아요. 예. 그건 있는 것 그런데 같아요. 예, 사립초 친구들은 결석은 되게 좋아요. 네. 예. 그리고 나중에 졸업을 하고도 비슷하게 살아가는 애들이 어울리기 좋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도전해보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네네. 어, 저도 네. 이제 학원 오래 하면서 이제 사립초 같은 경우는 그 초등학교 때 친구가 평생 가는 게 정말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네, 그거는 정말 공감합니다. 네, 좋은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결혼도 사립초끼리 많이 해요. 네네. 이유는 이제 노처녀 노총각이 돼서 이제 네네. 동창회에서 만나요. 만나서 너 아직 결혼 안 했니? 나 안 했어. 그러면 뭐 과거라든가 집안이라든가 다 알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결혼이 쉽더라고요. 음, 굉장히 쉬워져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그냥 누구 집 아들, 누구 집 딸 그치, 거의 다 다 알기 아니까.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주변에 사립초에서 노처녀 노총각으로 만나서 결혼하는 친구를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어, 이것도 인맥 시장이구나. 이게,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결혼까지도 아마 될 거다. 그런 음, 얘기 하거든요. 근데 네네네. 저는 그냥 동네 학교다 보냈기 때문에. 자, 오늘은 영어 이야기를 좀 할까 하는데, 네네. 이제 지금 질문도, 어떻게 아침에 그런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루틴하게 꾸준히 네네. 공부하고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지금 물어보시네요. 네. 일단은 흰지님께서. 일찍 재웠고요. 일찍 잡니다. 네네. 일찍의 시간이 몇 시? 저는 지금도 7세지만 8시 반부터 재울 준비합니다. 아, 그래서 8시 반에 침대로 들어가요. 네네. 8시, 빠를 음, 때는 8시, 8시 반쯤에 자기 이제 재우러 들어가서 그리고 네. 이제 9시면은 일단 이제 취침해요. 그래서 불을 꺼요. 어, 네네네. 그러니까 8시 반에서 음, 9시 사이에 이제 거의 항상 불을 끄고 네. 늦어도 9시를 넘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9시, 아, 9시 분. 그러니까 아이가 음, 자기 전에 이렇게 좀 뒤척거리는 건 있지만 네. 일단 8시 반부터는 이제 자는 것에 집중. 그러면 일찍 음, 일어나니까. 그래서 제가 그럼 몇 시에 일어나요? 아내하고도 일어나는 거는 일찍 일어납니다. 막 5시 반에도 일어나고 6시도 일어나고. 근데 네. 제가 어릴 때부터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저도 배어 있어서 네. 유전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근데 이제 일찍 일어나는 건 자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음, 학원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일찍 들어올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도 음, 일찍 재워라. 그리고 일찍 재우면 또 아내도 일찍 육퇴를 하잖아요. 육아퇴근.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부부끼리도 같이 뭐 영화 볼 수 있고 할 수 있으니까 음, 네. 또 아내도 또 공부도 했어야 됐고 처음에는 네.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니까 일찍 일어났을 때 그런 공부가 조금 더 쉬웠죠. 저는. 아, 그게 이제 몸에 많이 배었죠. 이제 한지 꽤 됐죠? 이제는 2년 차, 뭐 2년 반, 3년 가까이 돼가죠. 그리고 아이들도 네.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그거를 먼저 하고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배어 있어서 네 일찍 일어나면 그리고 또 연년생이다 보니까 그 경쟁 같은 게 있어요. 누가 빨리 네. 끝내고 하고 싶은 걸 하나. 그래서 네. 그러니까 어릴 때의 습관은 정말 부모가 잡아주는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네 일찍 일어나서 아침 공부하고 그다음에 무언가를 합니다. 다들. 그 여행지에서도 아이들 공부했잖아요. 네네네. 예, 그것도 저도 90년대에 그런 일을 했어요. 예, 네네네. 대명군도 가면, 만약에 새 집이 놀러를 가면, 네네. 저는 그날 공부해야 될 거를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명콘도에서. 그러면 네네네. 두 집의 엄마가 그렇게 저를 흉을 봤어요. 여기까지 와서 공부를 시키느냐. 근데 우리는 그거 한 30분만 하면 되는데, 안 하면 너무 그렇죠.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저희는 그 루틴을 만들었는데, 한 번은 외국에 이제 여행을 가는데, 스튜어디스들이 이렇게 수근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형 비행기를 갖다 줘요. 우리 네네. 아이한테.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네가 비행기 안에서 수학 문제 푸는 아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때는 그 개인 모니터가 없는 시절이었어요. 비행기 그렇죠. 안에. 그래서 네네네. 위에 이렇게 하나씩 있잖아요. 큰 네네네네. 모니터. 네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냥 재미도 없고 해서 저는 이제 비행 시간이 길면 그 안에서 그날 공부해야 될 거 시켰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그런 게 별나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조금 별나긴 별났구나. 아, 근데 근데 그게 그렇게 하기를 네. 잘했구나. 하는 분들은 네, 그걸 어렵다거나 그 길다거나 그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네,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또 저한테 아침 공부 이렇게 하면서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막상 네. 해보면 시간 금방 갑니다. 그리고 네, 그 그게 30분 뚝딱 하면 하루가 개운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안 했을 때는 찝찝하고, 놓을 네, 때도 마음도 안 편하고, 근데 그게 되게 익숙해서 예전에 또 우리 남편이 어떤 걸 좋아했냐면, 그 멀리 그 유황 온천 가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네, 네, 우리가 네, 강남 사는데 경기도를 가면 유황 온천이 있는 거예요. 포천 뭐 이런데. 네, 네, 예. 네, 그러면 가다가 새벽에 이렇게 북어 해장국집에 들려요. 논현동에 그 북어 해장국이 맛있는 집이 있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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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저는 항상 그때도 책을 갖고 다녔어요. 그럼 애들이 아침에 거기 해장국집에서 책을 펼쳐서 보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게 너무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유학 갔다가 와서 이제 그 집에 갔어요. 세상에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너 아기 때 여기서 책 보던 애들이지? 이렇게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어, 그래서 이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는 참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미래하고 태균이를 보면 우리 아기들을 보는 것 같아요. 아, 나도 저렇게 했는데, 라는 느낌. 네, 네. 근데 많은 사람이 그 부러워하는데 하기 힘들죠. 저는 힘든 거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네? 다른 사람들이 아, 따라하기 힘들다고 얘기하죠. 네네네. 처음에 근데 그 조금 버텨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그리고 저랑 이제 같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침 공부 피드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요즘에 인스타에. 네네. 이제 그런 분들 보시면 그 나름의 어떤 어려운 점들은 다들 있으셨겠지만 음, 사실 처음에 10분, 20분 정착만 시키면 20분에서 30분이나 30분에서 50분으로 확장하는 거는 어렵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예. 네, 그 첫 이제 적응 그 부분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도 보니까, 지켜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오, 진스님이 하신대요. 이렇게. 네네네. 네, 네네. 너무 멋지네요. 자, 원장님, 요즘에 우리 영어 유치원 얘기 좀 네, 해볼게요. 예, 우리 네, 자료 주신 거를 제가 봤는데, 네. 사실 이제 영유를 빠른 사람들은 4살부터 보내고, 보통 그렇죠. 5살, 아니면 6살, 7살 반 보내잖아요. 네네. 근데 그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는 많은 엄마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돈이 아깝다. 네, 학원비가 너무 아깝다. 그래서 그만뒀어요라는 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학원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지쳤어요. 돈이고 뭐고 이제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애를 네네네. 보내고 싶어. 그런데 자리가 없어. 네. 그 현상 좀 얘기해 주세요. 이게 우리가 이제 with 코로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초반에는 코로나 때문에 유치원들도 잠깐 쉬고 또 문화센터도 쉬고 이러니까 등록을 하고 이제 돈을 냈는데 막상 가는 날은 얼마 안 되고 툭하면 또 2주간 쉬어야 되고 그러니까 걱정되어서라도 붙었는데도 못 보내는 엄마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난해는 처음에 대기자에 있었는데 그 전에 해와는 다르게 대기자가 뭐 그전에는 2, 3번에서 끊겼다면 7번, 8번, 네. 뭐 10몇 번까지도 갔었는데 음, 이제 올해부터는 확실히 달라진 게 이제 위드 코로나 분위기가 좀 되면서 이제 꽉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학교도 지금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고 또 영유들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이 영유 이제 신청해서 인터뷰 보는 시기입니다. 보통 네. 8월 달쯤에 이제 그 전화해서 인터뷰 잡고 9월부터 이제 유치원 찾아다니면서 인터뷰 하기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유명한 곳들은 많이 막혀 있는 데들 많아요. 그래서 빨리 움직이셔야 되는 한 해고
또 이 인터넷으로 그 예약 잡는 곳 같은 경우는 정말 빨리 하셔야 금방 없어지기 때문에 레벨 테스트나 이런 것도 미리미리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음, 그런데 만일에 경제적인 거를 우리가 고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 광고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저희가 영어 유치원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알고 만든 강의가 우리 김희덕 원장님이 만들어주신 엄마표 영어 유치원처럼, 네. 네네. 영유처럼. 네, 네. 그래서, 라이크 영어 유치원이란 강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강의를 꼭 좀 영유를 안 보내는 분들은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강의를 들으면 어떤 점이 좋죠? 일단은 영어 유치원에서 어떤 것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음, 상세히 저희가 나열을 했고 또 음. 사실 저는 이제 유치원 다니시는 분들도 꼭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음, 학원에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영유를 다니고 심지어 이제 라이크도 오지만 그걸 보니까 아이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아이가 지금 어떤 이해 과정에 있는지 알겠다라고 하셨던 분들도 아, 계셨고요. 네, 유치원을 영어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이제 모국어 습득 방식이라는 형태로 영어를 가르치는데 그것은 무엇이며 또 어떻게 해야 아이가 쉽게 이해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일단 영어 유치원 파헤치기를 먼저 하셨네요. 네네. 영유를 파헤쳐주고, 그 네. 다음에 다른 집의 6살은 뭐 하는지, 네네. 다른 집 그래서 7살은 뭐 하는지, 네네. 이런 것도 알려주시고, 그렇죠. 학습식 영유 다니는 애들은 어떤 걸 하고 놀이식 영유는 음, 어떤 걸 하고 그리고 일반 유치원의 방과 후에서는 어떤 걸 하고 그래서 네, 4세 때, 5세 때 그 시청하신 분들이 좋아하셨던 부분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달 단계나 발달 개월수랑 어느 정도 하면 맞추어서 아이가 잘하는 건지 조금 더 알 네, 수 있도록 그래서 몇 개월 차인데 이거 안 된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라든지 그런 말들을 저희가 강의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맞아요.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근데 제가 아이를 키우는 90년대, 1990년대에도 영어 유치원이 있었어요. 근데 네네. 저는 안 보냈어요, 영유를. 네네. 이유는 제가 어학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집에서 영유처럼 가르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네네. 제가 못하는 부분은 원어민 티처를 고용해서 제가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영어에 대해서 기본을 굉장히 많이 즐겁게 많이 다져놨죠. 근데 요즘 영유는 제가 너무 조금 화가 나는 게 초등학교 좋은 인기 있는 초등학교를 가기 위한 준비 과정. 음. 이렇게 변질됐죠. 7세반들이. 그렇죠. 네. 이거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세요. 그러니까 5세 때, 6세 때 거의 놀리듯 했는데 갑자기 7세부터 달리니까 음, 아이들이 7세 때 이 영어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또 너무 막 싫어하더라. 그런 네. 애들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 선택하실 때 아이들이 얼마나 즐길 수 있고 또 이게 5세, 6세, 7세 때 얼마나 완만한 속도로 이런 학습이 강조되는지 강화되는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갑자기 7세 때 그동안 2, 3년 동안 애가 이렇게 키웠습니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3년치를 7년, 7세 달에 1년 동안 땡기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 가면 아,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럼요. 거의 그거는 약간 고문이죠, 고문.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네네. 서서히 키웠었어야 됐는데 사실 음, 뭐 5세 때는 뭐 기저귀 못 된 애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6세 때부터 이렇게 좀 시작을 해줬었어야 됐는데 말을 들을 때까지 좀 기다리다가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다 네, 보니까 그런 데는 굉장히 힘들어요, 아이들. 그래서 그렇죠. 갑작스럽게 7세 때 확 땡겨가지고 국제학교를 간다느니 또 사립초에 탑반까지 이제 간다느니 그렇게 하려면 아이가 굉장히 힘들죠. 아무래도 그런 그렇죠. 거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요즘에 덱스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핫한 학원들이 이제 초3 때, 네네. 초3 때, 대부분 이제 아이를 받는데, 그러면 7세 초1, 초2를 그 학원을 보내기 위해서 준비 과정하는 학원들이 인기예요. 네네. 이거는 나는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어라는 맞습니다. 것이 남의 나라 말인데, 언어인데, 그리고 초3 때 그 영어 학원을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너무 화가 나는데, 엄마들이 열기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오죽하면 학원을 영어 학원, 프랩, 데뷔 학원, 네네. 그리고 초등의 인기 학원 이렇게 나눠요, 엄마들이. 그래서 아, 이거 너무 과열이다, 실제로는. 그래서 특히 이제 어떤 문제가 제일 또 속상하냐면 7살짜리 아이가 쓴 글이라고 일기든 에세이든 빼곡히 적은 걸 보여주는데 내용은 다 그냥 빤한 내용들만 쓰는 거예요, 그냥. 네네네. 그냥 늘어뜨려서. 글이라는 게 사람의 생각을 나타내는 건데 그 아이의 생각은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런데 한바닥을 쓰고 그걸 잘 썼다고 하는 걸 보면 아, 정말 화가 나는 거야. 이거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가. 그런 현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과열된 현상이라 생각하고요, 저도. 그리고 대표적인 예로 그런 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원이라는 것은 보통 6년 텀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한 3, 4년에서 6년 이상 가게 되면 너무 많이 벌어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몇 명의 강사가 또는 몇 명의 원장님들이 그 이상으로 전문성을 가지기는 힘들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3학년부터 보통 잘한다라는 곳은 중등 내신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근데 음. 그런 곳은 이제 중등 내신 들어갈 무렵부터 원어민을 뺀다든지 뭐 그런 그 아, 나름대로 방식들이 있는데 네. 영유 다니고 영어를 유창하고 말하고 쓰고까지 해서 3학년 만들어 놨더니 그때부터 당장 원어민 빼서 문법 위주로 가르치고 내신 위주로 가고 막 그런 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그런 형태의 공부는 아이에게 굉장히 해롭습니다. 우리가 어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내년에 제 딸아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간다 했잖아요. 우리가 65세에 사실 은퇴하잖아요. 그러면 네. 제 딸 미래는 2015년생이니까 2080년에 은퇴하는 거예요. 근데 근데 이제 이게 네. 웃긴 게 2080년에 세상이 어떨까 생각하면 너무 까마득하잖아요. 알 수 없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영어라는 게 물론 학창 시절에는 입시라든지 좋은 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거지만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직업이라든지 또 학문의 깊이를 위해서 영어를 공부한다든지 평생 써먹기 위해서 사실 영어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 입시 형태의 공부라든지 또는 그런 고학년 공부의 형태를 초 1, 2한테부터 강조한다라는 것은 기반을 무너뜨리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네. 어릴 때는 스며들게 영어를 가르치고 실수하면서 배우고 그래야 음, 아이가 창의성 있게 말도 할 수 있을 거고요. 또 문법도 실수를 통해서 배운 아이가 나중에 굉장히 정확하게 씁니다. 도표 그럼요. 외워가면서 과거형, 과거 분사형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훨씬 그게 더 효과적이고 자연스러운 방법이에요. 근데 그런 거 네. 무시하고 어떤 학원의 레벨이라는 틀에 너무 일찍 넣게 되면 오히려 퇴행하게 되죠. 아이가 어릴 때 영어 즐기고 책 좋아하고 하면 그거 몇 년 더 놔둬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너무 제일 네, 안타까운 게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즐거움을 뺏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막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법책이나 이런 거 보면 요즘에 워낙 영어 유치원이 보편화되다 보니까 그 문법책들도 초1들이 쓰는 문법책부터 막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아이들이 일찍부터 무슨 도표 가지고 공부를 해요. 근데 도표를 네. 가지고 공부한다는 것은 너무 어린 나이부터 답안을 배운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이 영어 유치원이나 뭐 이런 저희들도 그렇지만 미국 교과서라든지 이런 거 공부하는 거 보면 답지가 없어요. 왜 음, 답지가 없냐 하면 충분히 실수하면서 배우고 네 말을 써봐라라는 의미에서 답지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답지 없는 책을 싫어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답답해야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뭐 유치원 7세 이런 애들은 답지 없는 네. 책으로 실수해가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배워야 돼요. 그 기간을 놔주셔야 돼요. 네. 확보해 근데 주셔야 이제 돼요. 거기 원인이 또 뭐가 있냐면 네, 엄마표를 이제 영유도 안 보내고 엄마표를 하고는 싶은데 그냥 책은 추천해주는 책 읽고 그 네, 다음에 음원이나 이런 거로 이제 뭐 세이펜이든 뭐 들을 수 있는데 우리 네, 엄마표 영어에서 제일 고민하는 게 쓰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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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스럽게 쓰는 걸 못하니까 이제 자꾸 이제 영유 보내서 많이 쓰는 게 영어를 잘한다고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면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한글로 자기의 생각을 쓰는 것도 어려운데 영어로 7살짜리 아이가 자기 생각을 쓸 수 있다는 것 자체를 기대한다는 게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하는 아이들은 또 우리가 너무 자랑스러워하는 거야. 실제로 유튜브에서도 그냥 아무 말 대잔치처럼 막 떠들면 우리가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네, 네, 많이 쓰면 또 잘한다고 생각하고 원인은 내가 영어를 못하니까, 엄마가 못하니까, 그걸 정확히 판단할 수 없으니까 이런 안타까움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일부 또 어떤 엄마들은 아이를 어릴 때 막 책을 읽고 쓰는 거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되지 않냐. 이런 오해가 좀 있어요. 엄마표 영어에서는. 네, 네,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쓰기에 대해서는? 쓰기를 우리가 이제 한국어를 배울 때 쓰기를 조금 늦게 들어가도 된다라는 이유는 주변에 그 인풋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나가면 네. 간판부터 자동차 표지판부터 다 한글이고 그것을 배우면서 서서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젖어드는 건데 영어 같은 경우도 그러한 인풋 환경을 만들기 어렵다면 처음부터 서서히 같이 쓰기를 접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아이에게. 오히려. 네네. 그리고 아까 이제 창작해서 많이 쓰고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릴 때에 우리가 무시하지 말아야 될 거는 따라쓰기의 위력. 그럼요. 모방이죠. 예. 네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단어나 철자 따라 쓰고 그 다음에 문장 따라 쓰고 그 과정을 거쳐주고 일기 쓰기나 이런 거 할 때도 최소한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내가 일단 먼저 쓸 테니까 네가 베껴 써라. 또는 네가 음, 말하면 내가 받아 적을 거고 받아 적은 거를 네가 또 따라 써라. 이런 형태로 해주는 기간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야 네. 아이가 부담 없이 글을 쓰고 일기라는 게 처음에 내가 오늘 뭐 했고 그 다음에 제일 좋았던 건 무엇이고 내일 또 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형태가 이루어지는 거구나라는 것을 체득해서 이제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천천히 접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가 처음부터 말하기만 1, 2년 하고 그 다음에 쓰기를 들어간다. 그거보다는 말하기와 함께 쓰기를 하되 너무 많은 양을 처음부터 주지 않는다. 그렇게 해주시는 게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국어도 항상 강조하시잖아요, 원장님이. 네네. 처음에 엄마가 아이한테 자꾸 말을 하면 아이 입장에서는 먼저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듣고 따라 말하죠. 네네. 듣고 따라 말하고. 네. 그렇죠? 그럼 읽고 그 다음에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네네. 네 가지를 아예 유아부터 시작할 때 같이 해버리는 거죠. 그럼 그렇죠. 처음에 우리 알파벳 배우기 하잖아요. 네네. 알파벳. 그런데 엄마들은 알파벳을 그냥 쭉 하고 줄 긋고 한 2, 3일 안에 다 알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 네네. 국제학교나 아니면 진짜 영어를 배우는 사람은 A 하나 가지고 거의 일주일 이상 배우죠. 국제학교는 한 맞습니다. 달도 배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학원에 오시면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파닉스 그 책이 보통 이제 A에서 Z까지 나오면 뭐 8자씩이나 9글자씩 한 권 한 권 이렇게 3권이나 4권으로 나뉘어져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알파벳 한 바퀴 도는데 8개월 또는 9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이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는 알파벳 가지고 이름도 가르치고 소리도 가르치고 그리고 그 A라는 철자 하나 가르치기 위해서 애플에서 엘리게이터까지 온갖 A 시작하는 단어들도 다 겪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단단해지는 거죠. 그리고 네. 그렇게 해서 A에서 Z까지 한번 훑고 나면 사이트 워드도 어느 정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만에 훑어서 배우기 힘들어요. 그거는 마치 자 내가 천자문 중에서 한 30자 뚝 잘라서 너에게 매일 읽어줄 거야. 일주일 뒤에는 네가 이걸 써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쵸. 안 되잖아요 그거. 네. 안 되죠. 우리 옛날에 하늘천 따지 많이 했잖아요. 네, 거무련 네. 누르왕. 이번에 왜 지난번 우리 라방에서, 도치마 라방에서 네. 이주연 쌤이 소개해 주신 책 사셨다고 피드 올리셨던데, 네네네. 진짜 그 책 예쁘죠? 되게 예뻐요. 굉장히 예쁘고 이거 근데 이제 애들한테 주기는 좀 위험한 건 맞더라고요. 아깝죠? 그냥 툭 당기면 툭 찢어질 것 같아서. 네네. 네. 근데 예쁘긴 정말 예쁘고 아이에게 오히려 이제 그거 보고 따라 그려보라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원리도 모양도 생기고. 재미있고, 그 책 네네. 이름이
A, B, C, 3D 네네. 맞나요? 네네. 여러분 A, B, C, 3D인데 지금은 품절일 거예요, 아마. 네네. 그 어, 이주연 쌤 위력이 대단하더라고요. 이 샤밀리 위력이. 네, 저도 겨우 구했어요. 그게 제가 놀랐던 게 제가 인터넷 서점에서 샀는데 제가 딱 들어갔을 때 16권 있었는데 사고 네. 나니까 품절이었어요. 어. 그러니까 근데 그게 1인분 마저 이렇게 이주연제 미력도 풀어놓더라고요. 되고 우리가 한번 그 라방에서 이야기를 하면 바로 네네. 품절이에요. 그렇죠. 이유가 기다리지 않아요. 말이 나오는 순간에 바로 창 열어서 쿠팡에서 사버려요, 그냥. 네네네. 그래서 그날 못 사요. 예스 24도 품절이래요. 네네네. 맞습니다. 너무 재밌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장님이 두 번째로 만든 강의가 에세이 특강을 만드셨잖아요. 아, 두 번째는 그 글로컬, 세 번째가 아, 있어요. 글로컬이고 세 번째가 네네. 에세이. 아, 에세이. 예, 글로컬은 이제 글로벌 플러스 로컬. 그래서 네네네. 영어로 이제 전체 로드맵을 주셨고, 제가 이번에 오픈한 거는 에세이 오픈했어요. 예, 그 네네네. 이유는 엄마표를 하는 분들이 글 쓰는 거에 너무 부담을 느끼니까, 그럼 오늘 라방에서 글을 정말 쉽게, 유아부터 초등까지 쓸 수 있는 팁을 조금 주세요. 일단은 아이가 따라쓰기라든지 이런 거를 한 최소한 몇 개월 정도 하고 혼자서 문장을 조금 쓸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그러면 제가 이거는 유료 강의 팁이기 때문에 딱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유용한 유용한 것들이거든요. 팁이에요. 네네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 물건들이 있으면 자, 제가 하나 꺼내 볼게요. 이렇게 네. 쿵 하잖아요. 아이한테 이런 걸로 글쓰기 시작하게 해주세요. 따옴표 하시고 어, 쿵 또는 파우, 카붐 뭐 이렇게 쓰거든요. 어. 그리고 의성어를 이제 쓰란 얘기예요? 연결해봐. 네. 그러면 의성어를 이제 쓰란 얘기죠? 그러면 아이는 무언가를 쓰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네, 네, 네. 꽈당, 쿵 그렇게 해서 다음표에서 하나 쓰고 그 다음에 야 뭐가 떨어졌든 문이 쾅 닫혔든 네가 네. 생각해서 왜 그런 소리가 났고 또 그 소리의 원인은 뭔지 한번 써봐. 그러면 아, 아이가 이게 뭔가 재미있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거를.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의성어대로 시나리나 큐를 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예, 예. 중에서 어린 아이들이 특히 좋아하는 거는 의성어예요. 의성어. 쨍그랑, 네, 네. 네, 쾅, 뭐, 비가 쏴 옵니다. 이런 단어 한두 개를 이렇게 주면 그 뒤로 이제 아이가 몇 줄이라도 쓰는 게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음, 사실 제가 이전에 뭐 그림으로 시작하세요라든지 이런 팁도 많이 드렸지만 그림 또한 호불호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등이 네. 올라가면 아이들이 이제 그림 일기를 조금 싫어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약간 그래도 그 자기들이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초등들은. 네네네. 나는 네네. 이제 형아니까, 이런 네네. 느낌.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그런 의성어라든지 이런 거를 하나 던져주고 한번 연결해서 써봐라. 그러니까 이런 아, 팁을 그 에세이에서 제가 8개를 드립니다. 그렇죠. 예, 네, 에세이 그래서 거기 특강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하면 재밌겠다. 신박한 내용이 음, 상당히 많으니까 그렇게 한번 음. 해보시고요. 아이랑 글쓰기를 해보신다면 일단 의성어 시작하기로 한 며칠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고 효과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 드실 겁니다. 아니, 그게 약간 상상을 하게 만들잖아요. 네네네네. 소리를 들으면 네. 막 철푸덕하면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래서 생각을 약간 확장할 수 있게 쉽게 확장할 수 있으니까 그냥 거기에 맞춰서 뭐 단어 연결을 해도 되는 거고. 그렇죠. 사실 네네. 글이라는 거는 생각을 끄집어내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 우리가 작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아이들이 그리고 어른들보다 감각이 굉장히 민감해요. 음, 그래서 그런 감각을 자극시키는, 그러니까 청각이든 미각이든 시각이든 그런 감각을 자극시키는 어떤 말을 하나 던져주고 글 쓰라 그러면 음. 굉장히 쉽게 빠져듭니다. 그거 아, 기억해 두세요. 라이프 로그 98님께서 네, 애들이 진짜 창의적이어서 원장님 말씀대로 하면서 정말 쭉쭉 글을 쓴대요. 맞습니다. 네네. 좋아해요, 너무 그거. 다행이다. 음, 너무 다행이네요. 예, 그래서 네네. 여튼 그러면 좀 초등들을 위해서 오늘 강의를 또 초등도 많이 들으니까 네네. 그럼 초등 일기 쓰기를 유료 강의 수준으로 팁을 하나 좀 주신다면. 아, 어, 네, 일단 고시입니다, 초등학생 같은 고시. 경우는 복짓기. 음, 네.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일기 루틴을 잡아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음, 얘기냐면 매일 자기 있었던 일 쓰라 그러면 누구나 지루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힘들죠. 네,
일기의 메뉴를 아이에게 제시해 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네가 원하는 노래 가사든 영어 시든 또 영어 읽는 영어 책에 한 페이지를 베껴 써도 돼. 요거는 정말 오, 쓰기 쉬운 날 하나 벗어나는 그런 카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네, 하나는 이제 독후감 쓰기. 그러니까 네, 앞에 거는 책 내용을 그대로 따라 쓴다면 이거는 책 읽은 내용을 요약해서 3단계로 나누는 거예요. 처음에 네. 주인공이 뭐를 했고 두 번째는 뭐를 했고 세 번째는 뭐를 해서 얘기가 끝났다. 이렇게 쓰라라고 해주면 일단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그렇게 해소가 되겠죠. 그리고 음, 마지막은 이 글쓰기 형식 중에 한두 가지 쉽게 쓸 수 있는 한두 가지를 제가 드릴 텐데요. 하나는 today I 해서 남은 거 네가 두 줄 어떻게든 써봐라. 그러면 나는 오늘 네, 무엇을 했다. 그리고 my favorite part was 내가 제일 좋았던 건 무엇이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하나 더 들어간다면 if I could do it again 내가 이걸 다시 한다면 무엇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음. 틀을 맞추어서 세 문장 틀을 아까 지켜주시면 좋습니다. 패턴대로 쓰라는 거군요. 네네네. 네, 네, 네. 그러면 아이가 거의 빈칸 채우기 식으로 쓰게 되는데 그것의 음, 좋은 점은 자연스럽게 주어, 동사, 목적어 쓰는 방식을 아이가 익힌다는 거고요. 어, 첫 번째. 네, 그리고 네. 두 번째는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처음부터 아이가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다시 이제 아까 미국 교과서라든지 이런 교육 방식을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어머님들이 되게 놀라시는 게 영유아 때 그냥 판식 책을 볼 때는 그냥 단어 따라 쓰고 읽는 게 다였다가 초등 1학년 과정 들어가면 그때부터 벌써 서론, 본론, 결론 쓰라고 이렇게 그 도식화가 되어서 나와요. 그래픽 네. 오거나이저라 그러는데 똑같습니다. 근데 그때도 문단을 쓰라는 게 아니라 여는 문장, 그다음에 내용 문장, 결론 문장 하나씩 쓰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네. 식으로 패턴 쓰기 세 번째로 이렇게 하면 일기 쓰기 굉장히 수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인트로 쓰고, 바디 쓰고, 컨클루전 쓰고, 요렇게 네네네. 간단하게라도, 네네. 그래서 요렇게. 제가 예전에 그 첫 번째 강의 할 때나 첫 번째 그 초반에 라방 할 때 그런 얘기 드렸거든요. 한 줄도 읽기니까 인내심 가지시고 뇌를 그럼요. 좀 끌어달라라는 얘기. 어, 거기에서 조금 더 이제 발전해서 두 문장, 세 문장 쓰게 된다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아이가 이제 초등이라면 감정 표현하기 꼭 쓰시면 좋아요. 제가 음, 유료 수준으로 달라 하셔서 유료 수준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저희 학원의 이제 일기장인데 여기 보면 감정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네, 네. 나는 기분이 좋고 나쁘고 뭐 어떻게.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쓰는 걸로 한 문장 써라. 그러면 어차피 happy, sad, tired, 뭐 sick, angry 이런 거 배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네, 네. 문장에서 쓰는 법 배워야 되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서 아이가 일기 따라 쓰기, 일기 만들기 굉장히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영어 일기라는 거 저는, 네, 접근하고 얘기했어요. 열기만 하면 수월하게 되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냐면, 일주일에 7일이잖아요. 네네. 근데 영어 일기를 7일 쓰려면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한글 일기하고 이렇게 섞어서 하라 그랬어요. 네네. 근데 어떤 날은 내가 만화 일기를 써보라 그랬어요. 만화 좋습니다. 일기. 예, 그래서 그림 뭐 졸라맨도 좋고 그림 그리고 그 말주머니에다가 네가 만화를 한번 그 글자를 좀 글자가 아무래도 적으니까 네네. 해봐라 이랬더니 표현력이 너무 이렇게 확 느는 거예요. 맞습니다. 표현력이. 네네. 예. 그거는 이제 축약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길을 가다가 네 눈에 보이는 걸 한번 써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날은 간판을 쓰고 어떤 네. 날은 눈이 오는 날은 눈을 쓰고 아니면 지나가다 개미를 본 날은 개미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굉장히 주제를 잘 잡아서 집약적으로 쓰게 되더라고요. 네네네. 그리고 막 찾으라 그랬어요, 제가. 집에 있는 네네. 책 중에서 내용을 골라. 그래서 거기서 맞춰서 써봐. 이런 것도 막 시켜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풍성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전문가처럼 되고. 그래서 이거는 맞습니다. 하루에 그 테마를 아이랑 같이 의논해서 아이랑 같이 정하면 일기 쓰기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 두 가지만 제가 덧붙이고 싶은데요. 한 네네. 가지는 그림에 대해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거지만 아이가 그림 그리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다면 음, 그림은 꼭 그리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 그림이 아이의 이 브레인스토밍 과정이고요. 첫 번째로. 음, 두 번째는 그림을 그려야 어떠한 형용사를 써야 될지 알게 되고
그 아, 형용사가 실제로 굉장히 늘어요. 그러니까 네네. 그림을 그리면서 하는 게 그 그림을 그리고 일기를 쓰면서 표현력이 굉장히 는다라는 거는 아이가 형용사나 부사가 좋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가 그림이 그런 도움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저희가 주기적으로 여기서 일기 쓰기 할 때 하는 건데 아이가 조금 크면은 이제 초등생이 되면 그 핸드폰을 가지게 되죠. 그럼 음, 집에 아이가 실제 가지고 있는 핸드폰도 괜찮고 아니면 그냥 공기계 주시는 경우에는 아이가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동안 어떤 사진을 찍었는지 한번 보시는 게 좋고요. 어, 물론 그 전에 네네. 이거 네가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사진에 좀 찍어놔 라고 하면 아이가 알아서 한 달 동안 이런저런 사진 찍어줍니다. 네. 그리고 아이도 사실 그렇거든요. 초등학생쯤 되면 엄마가 아빠가 진짜 이거에 어떤 감동을 해서 이런 표정을 지으시는구나 아니면 그냥 나 좋으라고 하시는구나 알거든요. 근데 그거 굉장히 재밌어요. 아이가 찍은 사진들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쭉 이제 펼쳐가지고 본다든지 아니면 요즘에 그 핸드폰에 바로 연결해서 출력되는 프린터 있어요. 그럼요. 프린터. 네네. 그런 거 하나 사셔가지고 아이가 한 달 동안 찍은 사진들 중에 한 10장이나 5장 골라서 이렇게 출력한 다음에 이거 어디니? 이거 보고 무슨 생각했어? 이런 네. 얘기하면 아이와 굉장히 교감할 수 있고 또 음, 그 교감하면서 나왔던 내용들 중에 몇 문장만 건져서 영어로 일기 쓰더라도 아이에게는 음, 굉장히 감격적이고 또 맞아요. 부모로서도 야, 이 아이가 이런 걸 보고 좋아하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어떨 음, 때는 정말 그냥 먹는 간식 사진만 잔뜩 찍어놓은 경우도 있고 어, 어떨, 근데 어떨 때는 장난감을 나름대로 모델처럼 놔두어서 사진 찍은 것도 있고 그러면 아이가 어떤 생각할 수 있는지 알게 되어서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그럼요. 또 아이와의 대화도 굉장히 기뻐 있어지고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나를 이해하려고 정말 노력하는구나 음, 그런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이와의 관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이라는 게 저도 이제 6살부터 제가 공기계 핸드폰을 주라고 얘기하잖아요. 강의 때. 네네네. 그게 왜 그러냐면 어른이 찍는 사진과 동일한 장소에서 어른이 찍는 거랑 아이가 찍는 게 달라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굉장히 잘 찍어요. 네. 생각보다. 굉장히 잘 찍고, 뭐 아이들이 얘네들이 예술가인가 할 정도로 찍어와요. 정말로. 그 나중에 거를 이게 우리가 트리밍이라고 하죠. 구도를 네네. 좀 잘라주고, 이런 거 조금 가르쳐주고, 사진은 그래요. 구도하고 빛만 가르쳐야 되거든요. 빛이 중요하니까, 빛과 구도만 가르치고, 나중에 이제 트리밍 하는 것만 가르쳐주면 되기 때문에, 되게 이렇게 그 신비함이 좀 생겨요. 어떤 네네. 걸 봤을 때 어떤 게 아름답다. 우리가 왜 황금률 얘기하잖아요. 황금 그렇죠. 비율. 그런 거 똑같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은 거다. 되게 좋은 거다. 오늘 아주,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자, 이번에 우리 또 원장님 또 우리 뭐 했냐면, 우리 토마스 쌤하고, 그 다음에 네네네. 미래가 나와서, 우리 into reading and writing. 라이팅. 이거 네네. 했잖아요. 네네. 그거 반응 어땠어요? 궁금해요. 저한테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아이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책 어디서 사냐? 또 이 우리 아이는 이렇게 하니까 또 반응이 좀 다르던데 어떻게 대처하냐? 이런 질문들 되게 많이 주셨는데 네. 전체적으로 그 사실 그런 강의가 정말 없었거든요. 저는 그게 음,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이거를 직접 보니까 어떻게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지 알겠더라. 그리고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그 코멘트가 기다리면 되는 거인지 몰랐다라는 거였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시켜놓고 그냥 차분히 앉아서 아이가 하면 되는 거. 거기 보면 토마스 김도 미래한테 이거 하렴 하면서 그냥 영상이 3분, 4분 그냥 흘러가요. 그럼 아이는 네, 쓰고 네, 있고 네. 토마스는 가만히 앉아 있고 네, 저희가 그거를 편집해서 짧게 만들까 하다가 그대로 둡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유가 네. 사실 이 엄마표나 아침 공부나 밤 공부나 하다 보면 엄마 아빠가 3, 4분 못 기다려서 이제 답답해 할 때가 있거든요. 안달이 나죠. 네네. 근데 그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어떨 때는 아이에게.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볼 수 있어서 기다리면 아이가 알아서 되는 거였구나. 음, 저는 그 코멘트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영어 강의에서도 원어민이 나오는 건 처음이었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 토마스 쌤이 피부만 검지 저는 자꾸 한국 사람 같은 거예요.
네네. 구수하고 사투리 쓰고, 네네. 예, 인품도 되게 좋으시고, 예,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어민을 잘 고르는 방법. 만일에 이제 어차피 영어학원 가면 원어민 선생님이 있고, 요즘 화상 영어도 우리가 원어민을 셀렉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네네. 때, 화상 영어를 할 때 원어민을 어떻게 고르는지 그 팁을 좀 오늘 좀 주세요. 토마스 선생님도 그랬고 저희가 선생님을 고용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거는 아이와 어떤 컨택하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상 영어든 대면 수업이든 아이와 눈을 맞추고 진짜 수업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아이에게 어떤 질문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음, 화상 영어 할 때는 음, 노련한 선생님은 우리도 지금 이렇게 마주 보는 게 아니지만 이런 네, 방송을 오래 하다 보면 그 카메라를 보고 말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화상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그런 걸 알아요. 그러니까 노련한 선생님은 내가 그냥 내 모니터 보고 수업하지만 내가 아이가 보는 화면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내가 어느 위치에 있을지 알고 그것을 짐작하면서 움직이고 아이에게 음, 물을 때는 카메라를 보는 걸 잊지 않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음, 대면 수업과 화상 수업의 노련함이 조금 달라요. 그런 네, 면에서. 그래서 아이와 어떻게든 눈을 맞추려고 하는지 일단은 저는 볼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네, 돌발 질문으로 무엇을 하는지 정말 책에 있는 질문들만 기계적으로 하고 넘어가는 건지 네, 아니면 그 애드립으로. 아이가 음, 대답하는 거를 귀담아 듣고 거기에 한두 가지 추가적인 질문을 하는 사람 그런 아, 사람이 화상 영어에서는 특히 좋고요. 그리고 아, 화상 영어도 정말 제대로 하는 분들 보면 중간중간에 필기도구 갖다 놓고 네가 쓴 거를 화면에 들어서 보여달라고 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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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말로만 얼굴 보고 말로만 끝내지 않고 쓰기도 음, 시키고 다양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 그렇게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 공부 재료들을 다 활용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은 음, 사람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공감해요. 화상에서는 부모님께서 조금 지켜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네, 학원에서 아이가 공부를 한다 그러면 선생님이 너에게 무슨 질문을 했니? 음, 그리고 숙제를 이렇게 검사를 했으면 어떻게 검사를 하셨니? 그런 것들을 보고 아이가 그래도 조금 자기가 잘 모르는 것 같다면 엄마가 아이에게 그 선생님에게 질문을 해주라. 질문을 해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음. 질문에 대해서 상세히 대답을 해주거나 또 그 질문을 잘 받아주는 선생님 그런 선생님들이 좋은 선생님들이죠. 일단 그 수업을 알차게 하려는 의지가 보여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아이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네네. 그래서 긍정적으로 이제 발전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마치 막 시간만 때우거나 아니면 돈만 벌려고 하거나 이런 게 너무 보이는 분들하고는 우리가 수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특히 이제 라이팅이든 스피킹이든 이게 엄마표에서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쓸 수밖에 없는데 네. 문제는 이 시간이 너무 짧잖아요. 네네. 수업이 짧기 때문에 저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 원어민하고 일주일에 뭐 한 두 번 정도 아니면 한 번 정도 하는 거로 해결이 안 된다. 그럼 절대로 어떻게 안 해야 됩니다. 되느냐? 그쵸? 절대 안 네네. 되죠.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아니면 A가 아니면 B로 하는 거죠, 뭐. 많이 읽고, 그다음에 많이 듣고, 그다음에 네네. 써보고, 그러다 보면 또 말할 기회가 되면 또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해도 되는 맞습니다. 거고, 그렇죠? 예. 네네. 저 같은 그래서 경우는 미국 드라마를 반복 학습을 많이 보면서 아이들이 말이 튀었거든요. 네네. 정말 왜 키즈 TV 드라마 있잖아요. 키즈를 위한 네네네네. 그런 게 참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들이 자꾸 돈을 쓰려고 하지 말고 뭘 살려고 하지 말고 유튜브나 넷플릭스에 우리 아이들이 볼 만한 그런 영상들 되게 많잖아요. 예, 네네. 저는 해리포터만 보진 않았으면 좋겠어. 그 음. 너무 옛날 말이고 그 말 말고 현대물로 미국 네네. 애들이 어린 애들이 하는 영어를 좀 들어봐라. 그게 맞습니다.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네네. 그리고 아이들한테 좋은 말씀하셨던 게 요즘에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정말 투자를 잘 받아서 아이 수준에 만들어지고 또 아이 그런 어, 아이들이 경험할 만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유튜브도 상당히 좋기는 한데 저는 유튜브랑 넷플릭스 중에 뭘 고르겠냐 하면 저는 넷플릭스를 고르는 게 조금 더 부모님들이 소재라든지 선정성에 제한을 두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경우는 특히 초등생으로 들어가게 되면 언제 다른 데로 튈 줄 모르는 거거든요. 유튜브는. 그래서 그게 그렇죠. 좀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동이 좀 쉽죠. 네네네. 그래서 넷플릭스를 통해서 어떤 아이에게 적합한 시리즈물을 찾아서 적정량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는 좋습니다. 하지만 음, 영상을 과거보다 노출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 저도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영상 절제하시는 게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맞아요. 네. 예. 그것도 참 조절이 안 돼요. 네. 조절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우리 라이크는 영어 유치원, 그 다음에 네. 에세이 강의, 그 다음에 원어민 영어, 원어민 리딩하고 라이팅 중심으로 이렇게 세 강의를 오픈했어요. 그래서 네네. 여러분들이 김희덕 원장님 강의를 더 자세히 듣고 싶다. 그러면 지금 모집 중이니까 신청하시고, 그리고 에듀파파 79에서 원장님 매일매일 피드를 올려주시거든요. 거기 꿀팁이 네네. 엄청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해보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왜 우리 뭐 글자 쓰는 거 이런 교구들도 그 쇼핑몰에 아직도 많이 있죠. 네네. 교구들을 많이 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책이나 쓰기책 이런 것들은 제법 있으니까 CD, 그리고 단어 카드. 네네. 단어 카드. 아, 네. 네네네네. 그런 부분들 구매해 보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그리고 네네네. 사실 저희가 저희보다 더 싸게 파는 데가 있으면 저희가 함부로 네. 덤비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네. 저렴한 것들 제가 근데 이제 인스타에 올리는 것들도 다 네.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거 네. 하시면은 도움 될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너무 생뚱맞은 질문이 들어왔어요. 조연님이 코치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립 제품을 어떤 거 사용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요. 네. 제가 정말 아무거나 발라요. 그러니까 제가 화장품에 예민한 사람이 아니에요. 특히 이 네네. 립글로스는 그냥 외국 나가면 스트리트 가게들 있죠. 그냥 그걸 네네네. 뭐라 그래요? 길거리에 있는 그냥 화장품 코너 이런데 아, 네네. 가서 예, 뭉텅이로 사와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색깔로. 그래서 핑크하고 펄이 약간 들어있는 거를 뭐 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사와요. 가격 얼마인지도 몰라요. 안 비싸요. 그래서 브랜드가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이 대답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네. 원어민 강의는 아이가 듣는 건가요? 같이 들으면 되죠. 같이 들으시면 돼요. 네네. 네, 그리고 같이 들으면. 샤론 코치에 있는 라이크 강의들은 사실 부모님들에게 이런 엄마표 수업을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네. 보시고 또 특히 그 인투 리딩 앤 라이팅은 제 딸아이가 공부하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아이랑 보시면 아이를 이렇게 끌어당김 하시기에도 훨씬 수월하십니다. 네. 라이크 영어 원장님 화상 영어에 대해서 또 질문들이 많은가 봐요. 예, 어떻게 네네네. 진행하세요? 저는 잘 모르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어떻게 하세요? 저희 학원 화상은 보통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저희는 1대1만 수업을 하고 있고요. 1대1 수업. 네네. 그래서 네. 저희 학원에 이제 원어민들하고 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 수업을 하지는 않고 저에게 이제 연수 받고 했던 원어민 선생님들이 보통 25분에서 길게는 50분 그렇게 이제 수업을 잡아서 화상으로 뭐 국제학교 대비라든지 회화라든지 그다음에 일기 쓰기라든지 이런 쓰기 형태의 수업, 말하기 형태의 수업, 읽기 형태의 수업 그런 식으로 아이가 필요한 형태로 이제 집중해서 제공합니다. 레벨 그래서 테스트가 그거 있어요? 네네. 보통 10분짜리 레벨 테스트가 있고요. 아이가 어느 정도 말하고 어느 정도 쓸 수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7세 이상 시작을 하고요. 5세, 6세 떨어지기도 때는 해요? 네? 떨어지기도 아, 해요, 레벨? 네. 아직 화상하기에 너무 이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하지 아, 않고요. 네, 네. 5세, 6세 같은 경우는 조금 기다리셨다가 하시는 게 좋은 게 아이가 저희가 아무리 짧아도 20분 정도는 진행을 하는데 쉽게 네. 그걸 버티지를 못해요. 아, 네. 그러면 그래서 초4는 들을 수 있는 거고, 네네네. 초1은 들을 수 있는 건데, 네네. 정리해드린다면, 1대1 수업이고, 원어민 수업이다.
우리 김희대 네, 원장님이 수업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네. 예, 그래서, 10분 정도 레벨 테스트를 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 선택은 어떻게 해요? 선생님은 일단은 시간으로 일단 먼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1대1이다 보니까 시간 예,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아, 아이가 가능한 시간이랑 선생님 가능한 시간을 매칭을 해서 가능한 선생님이 누구누구 계시다 하면 그렇게 해서 먼저 수업을 해보고요. 저희 같은 네. 경우에는 또 수업을 하면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나 아니면 빠르면 3개월 정도씩 해서 한 번씩 선생님 로테이션을 해드려요. 그래야 아, 회화라든지 이런 게 훨씬 더또 그 발달이 빠르니까 그렇게 챙기다 아, 오십니다. 신청은 어디서 해요, 원장님? 신청. 신청은 그 제 인스타 DM 주셔도 되고요. 네. 학원 그 블로그나 이런 데 가보시면 그 학원 공식 카카오 계정이 있어요. 그쪽으로 메시지 네. 보내시면 됩니다. 아니면 좀 너무 어려우면 에듀파파 치고 DM으로 네네네. 보내도 DM으로 되죠? 주시면 돼요. 네네.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주신 자료 중에서 이제 우리 문해력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신다고 해주셨는데, 네네. 지금 한 5분 정도 시간 있으니까 문해력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 코로나 이후로 사실 가장 큰 이 교육 이슈가 된 것 중에 하나가 문해력인데요. 사실 독해력과 문해력의 차이를 얘기하자면 독해력은 말 그대로 글에 있는 내용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팩트만 본다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문해력이 이전에는 없다가 지금 큰 이슈가 되는 거는 아이가 어떤 글을 읽었을 때 그 중심 내용이라든지 세부 사항은 어느 정도 볼 수 있지만 의도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소부화를 읽으면 그런 얘기들 있죠. 염소 두 마리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는데 양보 음, 안 해주다가 둘 다 떨어졌다더라. 네. 개가 그 뼈다귀 물고 가는데 물속에 음, 비친 자기 형상 보고 짖었더라. 그러면 그 이야기의 이면에는 양보하라라든지 욕심내지 말라라든지 그런 음. 교훈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요즘에 이제 문해력 강조하는데 제가 유료 강의급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오늘 많이 나오네요. 네네 어, 한 6, 7세부터 초등까지 쭉 할 수 있는 문해력 기르기 정말 좋은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정말 단순합니다. 우리가 네, 보통 아이들한테 책을 읽으면 뭐에 대한 내용이었어?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네. 아이가 여기 주인공은 누군데 말이야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었대 라고 끝내지 말고 그럼 작가는 왜 그런 내용을 썼을까? 이 이야기의 교훈은 뭘까? 의도를 물어보셔야 돼요. 음, 어, 단편적으로 잠깐 딴 얘기하면 제 딸아이가 이제 7살 아이가 얼마 전에 유치원 갔다가 그거 금연교육을 받았대요. 담배 네, 피면 폐암 걸려요. 뭐 이빨이 썩어요. 이런 얘기를 배우고 왔어요. 네,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본 게 그런 거를 왜 가르쳐 줬을까? 네, 하니까 담배 피지 말라고. 네, 그러니까 문해력이라는 거는 시류에 맞게 어떤 글을 읽고 그거를 해석하고 또 네. 시류에 맞게 특정 글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음, 요즘에 그 PC라 그러는데 political correctness 우리가 영어로 이렇게 씁니다. 근데 그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않게 표현하고 음, 그리고 사회 약자들도 보듬는 형태의 글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게 네, 요즘 시류에 맞는 언행과 글쓰기잖아요. 그런 네. 것들을 배려감 있게 쓰고 읽고 하려면 문해력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아이들이 의도나 작가가 이런 그 전달하려는 그 메시지, 이면에 담긴 메시지들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음, 보면 과거에 비해서 주제 파악이나 세부 사항 파악 능력은 굉장히 좋아졌지만 지금 요즘 아이들 그 공감하는 능력, 작가는 지금 이 글쓴이의 감정은 어떠한가, 왜 이런 글을 썼냐 하면 그런 거 잘 파악을 못해요. 그래서 시대가 그렇습니다. 2010년 이후 출생한 아이들은 네. 코로나 겪었죠. 그리고 또 2010년 이후부터 뭐가 많았냐 하면 특히나 학습 만화. 음, 이전에는 학습 만화 그래봤자 뭐먼 나라 이웃 나라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네. 이제는 Y 시리즈에 무슨 쿠키런 시리즈에 온갖 만화가 다 있으니까 만화 많이 보는 아이들은 책을 보는 아이들이랑 비교했을 때 질문을 확실히 덜합니다. 음, 그리고 화상 많이 보는 아이는 다른 화상만 계속 찾아요. 음, 그러니까 깊이 있는 어떤 이해가 어린 시절에 잘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어떤 인풋 노출을 위해서 하는 건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절제를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막 틀어놓으면 아이가 언젠가는 이해하고 영어가 는다. 근데 영어는 늘지 몰라도 아이가 독해하고 또 이야기의 스토리 라인을 따라가고 그런 거는 안 생기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런 우리가 학문을 위해서 이런 어학을 위해서 배우는 영상들 얼마나 짧아요. 그냥 10분짜리잖아요. 그 안에 어떤 맞아요. 흐름의 내용이 없잖아요. 그리고 음, 에피소드 몇 개 놓쳐도 다시 볼 수 있도록 그냥 기본 틀만 가져가죠. 그런 데서 네네. 문해력이 생길 수 없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문해력 키우는데 제일 좋은 꿀팁, 왜 이런 글을 썼을까? 이런 글을 왜 니네 또래 아이들한테 읽게 할까? 이런 질문 해보시고 또 글쓰기 할 때 아까 독후감 쓰기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 한 문장 쓰기를 루틴으로 넣으면 아이가 정말 깊이 있게 이해하고 꽤 깊은 내용의 글을 씁니다. 그래서 어제 그 김다래 쌤하고 그 초등부터 데뷔하는 수능 국어 녹화를 다 마쳤어요. 거기에서 네네.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초1부터 국어 교재에 책 표지에 수능이란 말이 나온대요. 네네. 수능이란 말이. 그러니까 수능을 파는 거예요. 우리 초등 네네. 엄마들한테. 근데 뭐가 나오냐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이나 아니면 중학생 애들이 할 정도의 교재를 지문만 쉬운 거로 바꿔서 그냥 진짜 복붙 형식으로 교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우리 아이들의 맞습니다. 정말 동심과 상상력과 창의력을 다 말살시키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충격인데 엄마들이 모르고 불안하니까 그걸 하겠다고 자꾸 그 교재를 산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중에 또 한 얘기가 뭐였냐면 원문을 읽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네네. 자꾸 이렇게 조각글만 보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만화 같은 경우도 사실 텍스트 양이 작기 때문에 조금씩 아니면 자극적인 거가 섞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애들은 MSG에 익숙해서 진짜 천연 재료의 맛을 못 느끼는 거죠. 되게 맞습니다. 아깝고 나중에 수능을 본다는 얘기는 정말 많은 지문을 읽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릴 때 이렇게 만화라든가 짧은 글이라든가 조각만 읽는 애들은 절대 그 문제를 풀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네. 지금 문제풀이를 할 게 아니라 긴 글을 읽는 힘을 키워라. 이 얘기를 맞습니다. 정말 힘줘서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한국어나 영어나 똑같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똑같죠. 읽고 이해하고 해석한다는 거는 같은 네, 맥락이니까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네. 아까 어떤 분이지? 아까 초사는 주님이구나. 주공구일사님은 초사는 라이크 영어 말고요. 라이크 영어 네네네. 말고 샬롯 영어를 들으세요. 샬롯 네네네. 영어 문법 특강이나 독해 특강. 라이크 영어는 사실은 이제 글로컬 영어라고 초등들이 들을 수 있는 그 강의가 있는데 이건 이번에 오픈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샬롯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샬롯쌤 하시면 되네요. 정말 잘 가르치세요. 저도 추천드립니다. 샬롯 쌤은 제가 얘기했어요. 가성비 강의라고. 현실 강의 이상은 일도 없고 정말 네네. 리얼로 이거 해 이러면 그냥 되는 거잖아요. 점수 네네. 팍팍 올려주고. 이주연 쌤 매력 있어요. 그렇죠? 네네네. 네, 매력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원장님 얘기해 준 거는 뭐냐면 어떤 물건을 제공하는 사람의 뜻을 한번 헤아려 봐라.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고, 정책을 펼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걸 왜 만들었을까? 이걸 사면 나한테 어떤 이득이 있을까? 어떤 영향이 있을까? 고민하라는 그런 사람을 만들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진짜 중요하죠. 유행이라고 후루룩 따라가고, 또 유행 아니라고 버리고, 우리 그런 일 너무 많아요. 그 네네. 비판적 사고력 진짜 중요하다. 예. 맞습니다. 이거 한번 여러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많은 분들 들어오셨고, 그 다음에 질문들은 오늘은 강의 중심이어서 질문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네네. 원장님이 꿀 정보를 너무 많이 준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게 빙산의 일각이고요. 정말 정말 빙산의 자랑하시는 것 일각이고 같은데요? 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지만 라이크 영어 강의 보시면 제가 드리는 이런 메시지나 꿀팁도 꿀팁이지만 이것을 살아오신 분이 또 코치님이셔서 옆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보면 아,
그래, 대기할 때는 그랬지만 나는 또 이렇게 했어. 그게 두 개가 겹쳐지면 정말 힘이 바랍니다. 그래서 강의 보시면 네, 이것은 전부 다 오늘 8분의 1, 7분의 1 이렇게 드린 거고요. 이제 1을 보시면 정말 대단합니다. 좋은 내용도 많고 도움 되실 거예요. 네. 오늘 뭐 사실은 강의 광고 방송은 아니고요. 우리 네네. 원장님이 이제 이런 재능 기부를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클럽하우스에서도 요즘 많이 얘기하세요? 클럽하우스는 어때요? 한 2주에 한 번 정도? 그냥 아, 동화책 네네네네. 이야기 그 정도만 진행합니다. 네네네. 네네. 이제 저는 요즘 이제 바쁘기도 하고 클럽하우스 너무 재미없어서 못하고도 있는데, 저희 막 그 팀만 만들어 놓고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좀 걱정하는 거는 영어라는 게 굉장히 넓은 영역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큰 코끼리에서 다리 하나만 만지는 사람은 다리 얘기만 하고 꼬리 하나만 꼬리 얘기만 하고 귀 하면 귀 얘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강의를 들을 때는 종합적으로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라. 전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그들이 얘기하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게 다는 아니다. 네. 그래서 항상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어는 정말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앞으로 영어를 알면서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그런 시대를 생각하면 정말 이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소통 네, 능력 올리고 또 아이가 즐길 수 있도록 잘 그렇게 챙겨줘야 됩니다. 특히 어릴 때는요. 그렇죠. 요즘 우리 네. 아들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학교에서. 예, 네네. 그런데, 그 젊은 친구들하고 나이 차이가 적어도 뭐 5살, 6살은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 같은 클래스메이트들이. 근데 했더니 정말로 너무 재밌대요. 잠은 못 좋겠죠. 잔대요. 예, 잠은 못 잔대요. 하루에 뭐 한 3시간, 4시간 정도밖에 잠을 못 자는데 너무 재밌대요. 그래서 내가 너의 하루를 3가지 단어로 얘기하면 뭐가 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첫 번째는 뭐 당연히 공부고요. 두 번째는 고기 먹는 거. 네. 세 번째는 운동. 네. 운동.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아들맘 글쓰기에서 이제 원고를 쓰면서 우리 아들 키우는 엄마들한테 제가 주는 메시지의 책이거든요. 아들은 삼각형이다. 이 학창 시절에 공부하고, 운동하고, 밥 먹는 거. 이 3가지만 열심히 시켜라. 이 3가지만. 그러면 건강하게 할 수 있다. 운동 꼭 해야 되잖아요. 우리 네. 원장님도 운동 엄청 열심히 하시죠? 산에 많이 가시죠? 열심히 예 등산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데 또 많이 먹어서 뭐 많이 먹어야죠. 당연히 많이 네네. 먹어야죠. 예. 그래서 하여튼 저는 오늘 이제 아까 어떤 얘기 해드리고 싶으냐 딱 보는 순간에 제가 옛날에 원장님 만났을 때 정말 잔소리한 것 중에 하나가 제발 뿔테 좀 끼지 마라. 까만색 뿔테. 네네네. 바꾸셨네요? 네네. 말 듣고 저도 얼마 전에 안경 한번 바꿨어요. 근데 예. 상당히 이제는 또 바꿨는데도 유지하니까 인상이 예.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대학생 김희덕 오빠라고 댓글 올렸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책 언제 출간되나요? 지금 열심히 원고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아들 얘기 정말 재밌게 나갈 거예요. 딸 마음은 이제 아들 책 쓰고 잘 팔리면 딸 마음 한번 써볼게요. 제가 둘 다 해가지고. 오늘, 아니, 안경테 진짜 너무 멋져요. 너무 멋져요. 제 딸은 아들인가 봐요. 숙제, 고기, 줄넘기가 하루 루틴이래요. 자, 고생하셨고요. 네, 원장님, 네네. 그럼 마무리 인사 좀 한번 해주세요. 네. 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에듀파파 79, 저 인스타에 꾸준히 이런 아침 공부 꿀팁이나 또 공부하는 방법 영상들 제가 올리고 있으니까 시청해 주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고요. 또 샤론 코치님하고 했던 그런 강의들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그리고 하나하나 정성스레 번역하고 정성스레 자막 달고 또 만든 것들이기 때문에 오래오래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네. 영유아나 초등을 대상으로 한 강의들이 많기는 한데요.
그 시기가 앞으로를 볼 때 정말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아이들 좋은 탄탄한 이런 영어 기반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어는 10살까지는 재미있게 하는 거예요. 재미있게 네. 하고요. 그 다음에 3학년, 4학년 때는 살짝 숨 고르다가 5학년, 6학년 때는 이제 문법이나 시험용 영어에 대비하면 되는 거고요. 유아영어, 초등영어 다 다른 과목입니다. 수능영어, 내신영어 다 다른 과목이에요. 유아 때, 초등 때 여러분이 영어 잘한다고 탑반이라고 중학교 내신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제가 이렇게 잔소리 한번 하네요. 네. 잘 쓰셨고요. 우리 원장님 그러면 또 제가 또 좋은 기회 또 만들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네. 음, 원장님 잠깐 나가시면 제가 마지막 멘트 좀 할게요. 여러분 오늘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네, 괜찮았죠? 예전에 이게 이연 방송 안 할 때는 우리 원장님이 대구에서 항상 SRT 타고 오셨어요. 막 11시에도 오시고 12시에도 오시고 그럼 제가 항상 죄송했었어요. 밤늦게 왔다 갔다 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이연 방송을 하니까 그래도 대구에서 원장님도 댁에서 편안하게 하고 저도 이렇게 하고 근데 아직까지 인스타가 화질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순조롭진 않아요. 그래도 이게 어디예요? 괜찮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 방 올려놓을 테니까 한 번 더 보세요. 한 번 더 보세요. 아셨죠? 원어민 선생님 강의는 몇 세대상? 유아부터 보시면 돼요. 유아부터 보시면 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라이크 영어 강의는 10월만 수강. 라이크 영어가 과목이 많아요. 원장님이 만든 강의가 많은데 이번에는 영어 유치원, 에세이, 원어민 영어 세 가지 오픈했어요. 저희가 강의가 너무 많아서 한꺼번에 다 오픈을 못하니까 오픈할 때 그냥 들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샤론 코치가 이번에 그 라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쭉 매일 라방이 화요일 날은 수강생 전용 라방이고요. 월요일 날 윤기은 쌤 나오실 거고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오더라? 우리 데니엘 쌤도 한번 나오시고요. 목요일 날 데니엘 쌤 나오시고, 수요일이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하여튼 많이 나오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쭉 라방 보시고, 저는 목요일부터는 또 속초 가서, 조금, 글 좀 쓰다 올 거예요. 예, 그때 만나자고요. ABC 3D 보림은 내가 잘 모르겠네. 아닌 보림인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유치원 쌤 책을 봤는데, 예, 아마, 읽기가 좀 두꺼운 책이에요. 좋아요.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날게요. 네.